안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산 분석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야기하거든요. 안으로가 분석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탭에서 분석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거기서 평균 및 비율 비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종속변수와 요인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잖아요. 종속변수가 뭘까요? 결과. 그러면 뭐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고 했었잖아.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고 했었죠. 그러면 종속변수가 수분 함량이죠. 그래서 막걸리 첨가 수분 함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 첨가 생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달라지는 걸 본다고요? 막걸리 첨가량에 따른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고 했죠. 그러면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누구예요? 막걸리 첨가량이니까 샘플이죠. 그래서 요인에 샘플, 막걸리 첨가 샘플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확인을 누르셔도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을 그냥 바로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과표가 되게 심플하게 딱 나오죠. 아노바라고 되어 있는 그 결과표가 나오는데 집단, 단, 집단 내 전체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곱합, 자유가 모르겠는 숫자가 막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뭘 보시면 되냐면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을 보면 돼요. 유의 확률을 봤더니 0.759가 나왔죠. 네. 0.759. 0.759니까 그러니까 항상 0점이 답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0.759니까 0이 생략되는 숫자로 보신다면 0.759니까 0.759라고 있는 거고 이거니까 0.05보다 0.05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잖아요. 그러면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차이가 없다고 나왔는데 진짜 차이가 없는 건지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다고 나왔다고 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호 분석이라는 걸 했어야겠죠. 우리가 이게 차이가 있다고 나왔다고 치고 상호 분석을 한번 볼게요. 다시 분석을 누르시고 지금 그 창에서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아까 창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분석에서 평균 및 비율 비교라고 아까 들어가셨고 이런 배치 분산 분석으로 갔었죠. 똑같이 가는데 거기에 이미 종속 변수하고 요인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넣어두고 그러면 오른쪽에 두 번째 사후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후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거예요. 사후 분석 몰라요? 네. 눌러봐. 누르면 되게 이상한 게 나와. 이거랑 이런 게 나와요. 등분산을 가정한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분산이, 그러니까 평균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까 아니면 완전 다르다고 가정할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등분산을 가정하면서 두 번째 열에 네 번째 줄에 덩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다. 그걸 보통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계속 누를게요.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거기 결과표에 사후 검정이라고 나와 있는 결과에 이렇게 보시면 막걸리 첨가 샘플이 MS 90짜리가 3개, 60짜리가 3개, 30짜리가 3개, 빵짜리가 3개인데 얘네들끼리의 부분 집합, 유의 수준 0.05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씩 다르기는 다른데 이게 그냥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죠. 1 안에 그냥 한 열의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러면 똑같아. 이 소리가.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다르지만 그냥 이거 같다고 봐야지 다르다고 그러니 이렇게 지금 얘가 얘기해 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 없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분석에서 똑같이 여기 분산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종속 변수에 막걸리 첨가 수분 함량을 빼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오셨어요? 요인이요. 네, 뭐를 빼라고요? 수분함량 들어가 있었던 거를 네. 왼쪽으로 다시 보내시고 왼쪽에 있는 pH 있잖아요. 막걸리 첨가 pH. 걔를 중속 변수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원성이랑 이런 건 우리가 다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대로 계속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먼저 유의 확률을 볼까요? 아노바 결과 유의 확률이 0.01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0.05보다 커요, 작아요? 걔가 말해주는 숫자가 작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대. 그러면 사원명을 제대로 봐야죠.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지를 얘가 얘기해주는 칸이 사원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원분석 결과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내려보세요. 내리면 사원분석 결과표에서 수분함량 말고 pH 맞죠? 네, 여기에서 이거 사원분석 pH, 막걸리 첨가 pH가 사원분석까지 어떻게 다른지를 봤더니 아까는 1번이라고 하는 집단 안에 모든 애들이 다 속속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져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런데 1번 그 집단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면 막걸리 첨가 90만큼 되어 있는 애가 1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걸리 첨가 0이랑 30인 애들이 그 다음으로 2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걸리 첨가 60에 해당되는 애가 3번의 집단에 다 들어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걸리 첨가를 90만큼 한 애랑 0이랑 30만큼 한 애랑 60만큼 한 애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pH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면 0이랑 30은 같다고 봐요. 같은 집단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눈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집단이야. 그런데 90이랑 60이랑 그 0과 30 하나 얘네들은 다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막걸리를 첨가해가지고 아마 떡을 ጫ거나 그랬을걸요? 그러면 이 떡에 pH, 내가 원하는 pH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pH에 가장 가까운 막걸리 첨가량이 몇인지를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다고 볼 수 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분석에서 물 첨가 샘플로 우리 요리를 바꿔볼까요? 물청과 pH. 물 첨가 pH는 종속 변수를 넣으셔야 되고 물 첨가 샘플이 요인이죠. 물 첨가 pH.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머리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뭐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아? 그 뭐 때문에 원인이 되는 애를 요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분함량이 요인? 물 첨가량이 다른 건지 막걸리 첨가량이 다른 건지 어쨌든 다르게 한 개가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아까 전에 막걸리 첨가 샘플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물 첨가 샘플을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종속 변수 뭐였지? 그리고 물첨가 종속 pH. 변수는 물 첨가에 따라서 뭐 pH든 수분이든 다르게 될 테니까 아무거나 넣어요. 물 첨가 수분 함량으로 넣어보세요. 물첨가 수분함량 누르기. 종속 변수가? 응. 물첨가 수분함량. 요인은? 요인이 그건가? 지금 제가 뭘 확인했냐면 물 첨가 샘플이 몇 개인지를 확인했어요. 만약에 샘플이 2개면 우리가 아노바를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이 여러 원우야, 개, 요인에 뭐 넣었어? 때문에 샘플? 물첨가? 돌리는 거죠. 사용전이나 종속 변수는 물 첨가 수분 함량? 그대로 확인 눌러보실래요? 눌렀더니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차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사분석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집단이 하나로 안 나오고 2개로 나왔죠. 네. 샘플이 4개인데 2개의 집단으로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겹치는 애들도 있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세히 봤더니 물 첨가량이 빵인 거는 하나 이렇게 독립된 집단으로 나왔지만 물 첨가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60, 30, 90 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집단인 걸로 나왔죠. 네. 그래서 물 첨가량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종 수분 함량은 별로 차이가 없어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영보다 작은지 왜 이게 어떻게 떡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떡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빵을 만드실 때 떡 쏠지 알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0.05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아, 아 여기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0.05보다 작으면 똑같다. 아니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크면 없다. 그런데 얘가 차이가 있다고 나왔으면 차이가 있는 대로 연구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이해되세요? 그럴 때 아노바를 하는 거고 이 아노바 사후 분석 그 결과표는 반드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과제로 이런 거 제품 개발하겠다 내신 분들은 어쨌든 제품 개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내신 걸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 설계를 하는데 이걸 두 개만 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아노바를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노바에서 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 유의 확률, 그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르다고 만약에 나왔으면 이 사후 분석의 결과표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실 줄은 알아야 나한테 유리하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이 실험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지 이걸 보실 줄 모르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받아 적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뭘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표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기기적으로 적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놓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돌려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수업 중이니까 해주는 건데 누가 돌려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내가 볼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 하실 때 이 제품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말고 다른 교수님 팀에서 하시게 되는 그 교수님이 파일을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SPSS 정도는 돌려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돌려줄 거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돌려주면 야 결과 이런 거 나왔다 라고 던져줬을 때 아 이거 다르구나 같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실험을 끌고 가실 수 있는 그건 있으셔야 좋다는 거죠.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님한테 이거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가 유리한지 연구자만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물려준 사람은 연구자만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조금 마음대로 수정을 해볼까요? 데이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결과 말고 데이터. 그리고 엑셀도 되고 그냥 내려볼까요? 저장 안 해도 지금 여기에 샘플들이 막걸리 첨가 샘플이든 물 첨가 샘플이든 지금 샘플이 개수가 다 3개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만 바꿔볼까 봐요. 막걸리 첨가 샘플에서 00이랑 30이랑 되어 있는 것만 냅두고 60을 0으로 바꾸고 90을 3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뭐라고요? 00을 0을 냅두고 30도 냅두고 60을 90으로요?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90짜리는 30으로 바꾸고 그러면 막걸리 첨가 샘플이 몇 개가 됐어요? 종류가 두 종류가 종류. 그러면 종류가 두 종류가 우리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래 했다고 종류가 두 종류인데 얘네들 간에 pH든 수분 함량이든 막걸리 수분 함량이든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지를 볼 거니까 얘나 얘 중에서 보는데 샘플이 몇 개지 봤더니 2개네. 그러면 뭐예요? T-테스트. 네, T-테스트를 이제 그러면 해볼게요. 근데 차이를 평균을 통해서 본다는 점에서는 아노바하고 똑같아요. 아노바는 분산을 고려할 뿐이고 T-테스트는 분산 고려 없이 평균만 볼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어갔던 대로 분석에서 이렇게 두 개니까 샘플이 두 개일 땐 T-테스트로 이렇게 3개 이상은 아노바.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되게 복잡하게 많아요. 이러면 독립표본 T검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거 일단 이거 완전 사실은 되게 다른 건데 독립? 설명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있어? 독립? 평균에 있나? 구성에서 평균에 평균에서 들어가시면 독립표본 T검정 사용됐죠. 네. 지금 그러면 검정 변수는 무슨 차이를 봐줄까?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뭐냐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 변수는 막걸리 첨과 pH를 볼까? 네. 집단 변수는 막걸리 첨과 샘플로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집단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집단 1은 1, 집단 2는 2.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계속 누르시면 돼요. 죄송해요. 1표본 T검정으로 해야겠다. 1표본 T검 제가 마음대로 이걸 바꾼 거라 1표본 T검정으로 볼게요. 보니까 1표본 T검정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검정 변수는 막걸리 첨과 pH를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걔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봤더니 여기에서 유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제일 이제 빠르고 중요하거든요. 거기 결과표의 중간에 1표본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결과표를 보면 유의 확률이 단측 확률인지 양측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0.001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결국 0.05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H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음대로 저기 데이터를 바꾸면 원래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그것도 해봤거든요. 옛날 고백인데 제가 석사 때 연구는 빨리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한 500명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 500명한테 이걸 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 드렸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하고 딜을 해서 400명까지는 그냥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했거든요. 근데 나 400명 받기 싫은 거지. 짜증나요. 200명이 힘들게 받았어요. 그래서 200명을 컨트롤 해서 400명 받는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석사 때. 그래서 이걸 돌렸는데 돌리는 족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컴퓨터가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 그래서 그거를 뭘 해봐도 밤을 제가 한 3일을 했거든요. 그걸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다 넣었다 뺐다를 시작해가지고 막 400명을 일단 만든 다음에 200명에서 400명을 뻥튀기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한 애들 하면서 한 380명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3일밤을 했다니까. 호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음식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계속 그것만 했어. 정말 미친년이죠. 결론은 안 나오고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한테 디베이트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200명을 추가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바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게 구현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를 아마 맞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걸 일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그 돌리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컨트롤 시프트 B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사 때 저의 후배들이 언니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다 네가 똑같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해본 거죠. 왜냐면 선배가 그리고 제가 이미지가 막
엄마다. 다시 설명지 돌려. 그래서 걔가 다시 돌리고 한 번 더 쓰고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건 얘가 그거를 경향을 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하지 마시라고. 잠깐 쉴까 봐요. 제가 7시 된 걸 모르고 네, 쉬어요. 쉽시다. 머리 아파요. 그래, 머리 아파. 아, 전 시간부터 머리가 터지네. 야, 너 시험 보고 나서 우리 실습했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아 그거 식품? 그거 해답 알려줄게, 나. 차에 실어놔야겠다. 결과한테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볼 때에는 영향을 주는지 볼 거예요 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인과관계를 볼 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볼 때는 회계 분석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했을 때 기절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얘기했을 때 이게 회계 분석에서의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x, y축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얘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점으로 찍어놓은 걸 선으로 연결한 게 결국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y값은 별로 증가를 안 해. 그러면 기울기가 거의 모를 것이고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y값이 팍팍 증가해.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가 당연히 높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보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 연구라고 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연과학 연구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투입량 달라지면 이거 달라지냐? 요거를 보는 그 차이를 보는 거라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야 얘를 만약에 그럼 더 높이면 투입량을 더 높이면 아웃풋이 진짜 더 많이 나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회과학 연구를 쓰신 것 중에 예를 들어 복리후생과 관련된 얘기를 찬우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복리후생 값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B라고 하는 그 종사원 만족이라고 하는 게 진짜 발생하냐? 그걸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인풋을 넣지 이게 그 종사원 만족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올 건지 안 갖고 올 건지도 모르는데 야 일단 투입해봐 이래요? 그러면 어렵죠.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그냥 막 쓰지 않는 것처럼 회사도 돈을 그냥 막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쓰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치가 있어야지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치를 일부 표본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야 니네가 의견을 좀 줘봐. 이런 공유생 회사에 사시려고 했을 때 너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니? 이직 안 할 것 같니? 다른 회사 생각 안 나니?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이런 복리후생 있으면 이직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복리후생은 별로 효과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런 류의 복리후생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다양한 복리후생을 내가 원인으로 집어넣었는데 이 원인이 결과인 종사원 만족에 진짜 영향을 주는지 알아라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컴퓨터가 이러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다 집어넣어 보니까요 종사원 만족이요 오던데요? 라고 말을 하면 종사원 만족을 일으키고 싶다고 한다면 복리후생을 잘해주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너는 이거 원하지? 이거 해주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종사원 만족을 회사는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없어요. 공유생 해줘야 되고 짓고 그죠? 뭐 돌려줘야 되고 뭐야 월급 돌려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환경 개선도 막 시켜줘야 되고 회사 이미지도 막 좋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공유생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종사원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은 표본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복리후생 값을 집어넣어도 결과가 음성은 만족도 안 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야 이게 이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얘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해줘야 되냐?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적은 표본을 가지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인풋을 넣어야 되는지를 끌어내기 위하여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종사원 만족에만 해당이 될까요? 고객 만족에는 해당 안 될까요? 고객들이 와서 만족을 해야 돈을 다음번에 더 쓰고 재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해요? 서비스 품질을 좋게 하자. 그럼 서비스 품질을 이루는 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걔네들이 독립변수가 원인이 됩니다. 서비스 품질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고 물적인 서비스, 상품을 좋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의 편의성을 높여준다. 오픈 시간 24시간으로 바꿔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인풋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당연히 회원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러면 너네 이렇게 해주면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겪으려면 더 줘요. 너 겪었을 때 만족했니? 뭐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돌려봤더니 얘가 들어가면 만족하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원하니까 우선적으로 뭘 투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는 하는 거다. 그래서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훨씬 중요해요. 종속변수는 인간이 원하는 결과는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데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당연히 원하겠죠. 돈 많이 어떻게 많이 벌어요? 소비자가 많이 와야 많이 벌지. 그리고 나갈 돈이 적어야 많이 벌지. 나갈 돈이 적다는 건 인건비를 줄이는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훈련된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해. 일당 100을 쳐.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높아지는데 라는 건 뒤에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숫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애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이 독립변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독립변수를 찾아냈을 때 얘가 진짜 독립변수로서 원인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에서 이 사회과학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 연구가 되게 많아요. 이거 원인이 누가 되는지 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예요? 이걸 알아보는 연구가 엄청 많다는 얘기고요. 이걸 영향이 있어요? 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그러니까 키워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본다고 그러면 원인이 되는 애를 찾겠다는 소리네. 이 결과를 원하니까 이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뭘까를 찾겠다는 소리구나. 그걸 하려면 분석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는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이름이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X, Y축으로 한번 썼는데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X, Y축 결국에 원인과 결과잖아요. 얘가 변화할 때마다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얘가 오를 때마다 얘는 내리는지 오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의 관계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루즈한지 이것이 이 회귀 분석 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귀 분석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한 가지 분석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연 씨 얼굴 보는 말이고 너무 재밌어요. 이 회귀 분석을 하려면요 여러분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돌려보니까 우리 데이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제가 다른 설명 좀 많이 드릴게요.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독립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되게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고객이 만족한데 서비스 품질이 뭔지 서비스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 서비스가 그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뭐가 서비스예요? 잘해주는 거.
들어왔을 때 3초 안에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나를 환대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질문지를 말하는 거지. 설문지에 뭐라고 물어볼 건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문장에 내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내가 매장에 방문했을 때 그 종업원이 나를 환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매우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뭐 점수를 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분석에서 속도 뭐 있을까? 친절하게 응대를 한다. 또 그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신속하게 응대한다. 그 다음에 뭐 경어를 잘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물적인 서비스로는 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제품의 가격대가 적당하다.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제품의 구성이 좋다. 다른 그 빵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빵집은 제품력이 우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적인 서비스를 내가 원인으로 쓸 거지만 이걸 하나의 문항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과 변수도 야 너 만족하니? 이렇게 만족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중이라도 너 만족하니?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질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두 개, 세 개의 질문을 더 한단 말이에요. 너 만족하니? 너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했니? 아니면 너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너 다시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빵이 필요하면 우리 가게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예스가 나오면 다른 말로 만족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물어봐도 이렇게 여러 개의 뭔가 다른 문항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물어볼 때 알아듣게 물어보려고 얘를 이렇게 막 써가지고 여러 개의 문항으로 물어봤지만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는 먼저 분석을 해주기 전에 검사를 해볼 게 하나 있죠. 뭘 검사하냐면 나는 이거를 사실은 인적 서비스라고 하는 같은 개념을 풀어서 여러 개의 질문을 물어본 건데 이 응답자들이 되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 풀어서 얘기했지만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합칠 수 없으면 다른 질문이죠. 이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만족도를 여러 개, 올 거니, 다음에 올 거니, 추천할 거니, 이런 식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봤어요. 근데 응답자들이 만족은 해, 추천은 안 할 거야, 다음에 이용은 할 거야. 그런데 다음번에 뭐또 굳이 돈 쓸 일이 있을 때 여기는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러면 미친놈이잖아 이거는. 만족을 한 대 동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빨고 드세요 우리 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 거는 빼야 돼요 응답에서. 그래서 컴퓨터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응답자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답하고 있니? 라고 내가 얘한테 컴퓨터한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컴퓨터가 얘네 지금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응답하고 있어.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가 다 지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응답을 해줘야 그렇지 만족도를 그러면 하나의 종속 변수로 보고 그럼 이제 다음 거 해줘 라고 내가 드디어 이 회계 분석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르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이 만족도하고 이 인적 서비스하고 지금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물적 서비스하고 인적 서비스는 다르다고 지금 분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응답자들은 인적 서비스랑 물적 서비스랑 뭔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응답하고 있는데 이러면 내가 이걸 각기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분류해서 물어봤지만 응답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라고 지금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계 분석은 뭐예요? 이 여기는 엎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하고 싶으면 추가하셨어요. 연구 그 표본을 추가해서 더 많이 받아본 다음에 이거를 표본수를 더 늘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야 이거 다시 물어봐요. 야 이거 얘네들끼리가 같은 거 얘네들끼리 같은 건데 이건 의견이고 응답한 애들이 얘랑 얘를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얘기하고 있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걸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요인 분석을 했을 때 그 요인이 인적 서비스라고 내가 물어봤던 이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같은 요인으로 묶여야지만 똑같이 냈네? 라고 컴퓨터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내가 얘를 드디어 인적 서비스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세 개의 질문을 물어봤지만 한 덩어리를 볼 수 있다.
만족도에 대해서 5개를 질문했지만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이 5개가 똑같은 애인데 차이가 없는데 라고 답을 해줘야 내가 드디어 5개 분산되어서 있었던 질문을 하나의 덩어리인 만족도라는 애로 드디어 묶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묶어놨을 때 이제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한테 영향을 줍니까? 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 문항으로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요인 분석은 한 문항을 집어넣었을 때 분석을 해주지 않아요. 한 개를 물어봤는데 뭘 물어?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물어볼 거여도 나는 풀어가지고 여러 개의 질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뜻말뜻하지 않아요? 강한 소리인지 말뜻말뜻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서 요인 분석이 뭔지 한번 감만 잡아보고 이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배우는 과정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사례에서 통계 실습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통계 실습 데이터라고 드린 거 있죠? 네, 그거. 거기에 러버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예요? 거기 아무거나 느낌 오는 거 여러 느낌이 아무것도 안 응. 제 지난주에 한 거 있어가지고 겹쳐서 헷갈렸는데. 빈속에 먹었더니 뭐야? 약효가 세네. 우와? 향료? 자양강장 그리고 제피로 타고 와요? 되겠어. 한약이야. 그러면 우리 네, 요인 이거 자꾸 분석을 이런 걸 하는데 주네? 요인 분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 여러 거야. 개의 질문을 당분을 안 먹는 것은 나의 스타일이지. 갑자기 왜 혼나지 아니에요? 요인 분석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개의 질문을 하나의 공통된 개념으로 펼쳐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원 축소라고 되어 있거나 차원 감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차원 축소? 없는데? 여기 보시면 분석에서 아 분석에서? 네,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차원 축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어디서 봤는데? 차원 축소. 여기 있다. 네, 거기에 보면 요인 분석이라고 옆에 뜰 거예요. 네. 거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네. 네, 요인 분석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거기 왼쪽에 넘버부터 에어 브랜드 어쩌고저쩌고 딱 나와 있는데 용이성 1부터 나와 있죠. 네. 용이성 1부터 아래로 쭉쭉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용이성 1에 클릭 한번 하시고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조금 많이 내리셔야 돼요. 스크롤로 내리시면 용이성 1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지속 이용 의도 4까지 오른쪽 변수에 다 집어넣어요. 지속 어떻게 하냐면 이용 의도 4까지래. 여기까지? 네. 아 이제 켜졌어요? 네. 이렇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차원 축소 그래서 문희선부터 문희선 제일 처음에 한 거잖아요. 끝까지 할 지속 이용이거든요. 찾았다. 4번. 네. 하셨으면 이제 옆에 있는 기술 통계 요인 수치막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눌러볼 건데 기술 통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1년이라는 기술 통계 하셔도 되고 밑에 산발행렬 개수 한번 찍을까? 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홀리는 거 눌러보라고. 예연대 상관행렬? 그다음 아직 그거 누르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시죠.
다음 값보다 큰 고유값 1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네.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고 계속을 들으세요. 여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요인 회전, 이건 되게 중요해요. 회전 요소입니다. 회전에서 베리렉스를 불러볼까요? 이거는 아까 그 사업 검정할 때 덩컨 말고 다른 방법 되게 많았던 것처럼 아무거나 불러보셔도 되는데 보통 베리렉스를 많이 불러요. 베리렉스를 부르고 계속. 그다음에 점수? 점수 한번 불러볼까요? 회귀. 이거는 그냥 일단은 계속을 부를게요. 그다음에 옵션에서 한번 안 누르고 해보자.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막 기절할 것 같은 애들이 막 나와요. 이상한 애들 나왔죠. 기술 통계량은 우리가 아까 전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 주는 거고요. 좀 밑으로 얘는 지금 안 봐도 돼요. 쭉쭉쭉쭉 내리시면 공통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봐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설명된 총 분산이라고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거기에 있는 표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 봤더니 왼쪽에 성분에 1, 2, 3, 4, 5, 6, 7, 8까지 나와 있죠. 네. 막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막 되게 많은데 갑자기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 말고 8까지는 옆에까지 꽉 차 있는데 숫자가 곧 9부터는 숫자가 나오다 말죠. 네. 네, 그러면 설명된 총 분산이 8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설문 문항을 됐다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유용성 1부터 지속 이용 위도 4까지 넣었는데 그거 아마 세부분 되게 많을 건데 그거를 다 집어넣었어도 8개의 요인이 추출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문 문항이 8개 아니었죠. 되게 많았죠. 그 되게 많았던 애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과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모든 질문을 내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야, 경향을 분석해봐. 그랬더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결과값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8개 나왔다고 지금 4개 질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를 직접 한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 8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연구자가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 연구자가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알 수 있는데 거기 아까 전에 처음에 설문 그 코딩해놓은 그 데이터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용이성 1, 2, 3, 4 있었죠. 이게 연구자 마음대로 요인 분석을 한 거예요. 나는 용이성이라고 생각하고 4개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4개의 질문이 사실은 하나의 요인으로 나와야 잘한 거예요. 연구자 의도대로 나왔으니까 잘한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용성으로 말해볼게요. 유용성이 1, 2, 3, 4를 다 집어넣었죠. 네. 그러면 유용성 1, 2, 3, 4 내가 정한 네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용성에 대해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으로 나는 나눠서 물어보고 다르게. 그런데 나는 다르게 물어봤는데 응답자들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다르게 펼쳐놨지만 얘네들이 이거를 잘 모을 수 있어야 난 잘 질문을 한 건데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인 분석을 했더니 유용성이 1, 2, 3, 4가 만약에 이거 하나인데? 라고 컴퓨터가 얘기를 해줬으면 나는 잘한 거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용이성 하나, 유용성 하나, 가치에서 8개인 거 보니까 가치가 2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가치 하나, 브랜드 신뢰 하나, 그 다음에 플로우 하나, 품질 하나, 품질 이것도 나눠줄 거 그리고 품질 13개까지요. 브랜드 태도에 대한 거 하나, 지속 이용 의도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어요? 맞아요? 성분은요? 그러면 결국 지속 이용 의도 하나, 브랜드 태도, 품질, 그다음에 플로우, 이걸로 세고 있는 것 같은데? 가치, 유용성, 용이성 해서 총 8개죠.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연구자가 8개라고 생각하고 나눠놓은 것이 정말 여기에서 8개로 나왔죠. 그러면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골 때리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사업원면에서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아니 네가 정한 대로 걔가 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애가 여기 와서 8개가 된 건지 이건 봐야 돼. 안 봐도 되고
된다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봐야 돼요. 어디서 보냐면 아까 결과표에서 설명된 총 분산 보셨죠? 설명된 총 분산 보셨죠? 거기 밑으로 더 내리면 성분 행렬이라는 이상한 애들이 나오죠. 네. 복잡하죠. 근데 얘 보는 거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베리맥스라고 뭐 이렇게 눌러 한번 클릭했었죠. 걔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회전된 성분 행렬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분면에 사람들의 응답을 경향을 여기다 다 찍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거를 지금 몇십 개의 문항을 다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 경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성분 행렬을 봤을 때 나오는 숫자고 이 축을 돌려요. 이렇게 또 돌려, 또 돌려. 계속 축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몇 번 돌리니까 여기가 한 무리로 나오네. 이렇게 축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여기가 한 무리로 나오네. 라고 얘가 축을 돌려준 거예요. 방금 뭐라서 미안해.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회전된 성분 행렬을 봅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분석해서 그 차원 축소를 들어가셔서 유인 분석을 누르시면 옵션에 작은 개수 표시 안 함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를 누르시고 옆에 숫자를 0.10이라고 되어 있는 걸 0.5로 바꾸세요. 0.5로. 작은 개수 표시 안 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크게 체크 표시를 하시고 옆에 숫자를 1.10에서 0.5로 바꾸시라고. 분석. 유인 분석 들어가셔서 옵션 누르면 작은 개수 표시 안 하면 숫자를 0.5로 바꾸시면 돼요. 0.5. 그 말은 아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웬만한 숫자 다 없어지고 큰 숫자만 남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까 전에는 왜 막걸리로 들어가 있지? 잠깐만. 변수. 아까 전에는 여기에서 회전의 성분 행렬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에 큰 숫자들끼리 이렇게 딱 묶여있죠. 봤더니 용이성 1번부터 유용성 4까지가 하나의 성분으로 나왔네요. 이거? 잘못됐네 내가. 이게 막걸리인데? 왜 막걸리가 돼 있지? 막걸리. 그 다음에 막걸리 취소해야겠다. 두 번째 성분은 같이 1번부터 같이 1, 2, 3, 4번까지가 하나의 성분으로 나왔죠. 이 말은 네가 가치에 대해서 문항을 8개나 물어봤지만 그 중에 4개는 똑같은 개념, 어떤 품질 가치 뭐 이런 거겠지? 그런 가치 하나로 또 다른 6번부터 8번, 6, 7, 8, 9번 하여튼 다음 저기는 다른 성분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또 3번 성분은 봤더니 브랜드 태도에 대한 거죠. 지속 이용 의도에 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간단하게 있긴 하지만 나오네. 0.7에 해당되는 숫자가 다 브랜드 의도 5개의 문항이 3번 성분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 이때 3번 성분이 브랜드 태도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내가 했던 명명은 내 마음대로 한 거고요. 이렇게 얘가 컴퓨터가 얘기를 해줬을 때 야,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지만 이게 이렇게가 똑같은 개념이야 라고 얘가 지금 묶어줘서 얘기를 하는 분석을 해준 거구나.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똑같아. 유인을 묶었죠. 얘가 이제 해도 된다고 확인 받았죠. 그러면 이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지금 뭐가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데 일단 눌러놓을게요. 분석을 누르시고 교수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속 의향 의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비었어. 좀 비어 있고 그러면 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3번 문항은 제외시켜야 돼요. 나중에 그 이럴 코딩을 할 경우에. 때 3번 문항은 빼고 그 저기 회귀 얘는요? 분석을 해야 돼요. 플로우사는 좀 별개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튀는데. 근데 얘는 숫자가 되게 작잖아요. 네. 얘보다 훨씬 작잖아요. 네. 0.1이나 작죠. 그러면 네.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비었을 때는 네. 없애고. 네. 그러면 지금 저기 회귀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동 선형 말고 그냥 선형. 거기 한번 눌러볼게요.
뭐라고요? 분석에서 회귀 분석에서 분석이요? 회귀 분석에서 선형. 회귀 분석 선형? 선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뭐냐면 지속, 이용, 이도 이런 거겠지. 네. 너 계속 이용할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를 한번 넣어볼게요. 밑으로, 아니 그거 말고 밑으로 아예 쭉 내려오세요. 완전히 쭉. 지속 완전히 이용, 쭉 내리면 의도 지속, 평균? 이용, 의도 평균이라는 자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네. 있죠. 걔를 종속 변수로 넣으세요. 종속 변수에 걔 넣으셨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독립 변수라고 나와 있죠. 네. 독립 변수에다가 우리 뭐 볼까? 브랜드 앱에 대해서 신뢰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걔 브랜드 앱 신뢰를 독립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모양. 자 모양.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회귀? 전 아니다. 나왔어요? 그럼 결과가 되게 심플한 세 개의 표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개수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유의 확률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돼요. 항상 유의 확률만 찾으면 돼요. 유의 확률을 봤더니 기준이 뭐였어요? 0.05보다 크겠어요? 작으랬어요?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작은 걸로 나왔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설을 채택한다 이 소리예요. 작으면. 인과관계가 있대. 뭔 소리냐면 브랜드 앱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소비자들이 그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플 만드는 사람이면 이 어플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어플을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을 내가 승승장구를 시키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이 회귀 분석이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려면 상수가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상수. 유의 확률 나와 있는 것에 왼쪽으로 쭉 가보면 상수라고 써 있죠. 네. 거기에 b 값이 2.36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걔가 상수예요. 여기서부터는 싫으면 안 받아들여줘도 돼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도 이제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상수고 일단 봐둬요. 2.369 뭐 그거 봐두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울기가 5.20. 그 t값 11.255.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냐면 브랜드 앱 신뢰라고 하는 x값이 B랑 I? 이게 바뀌면 소비자들의 이 앱 지속 이용 의도가 바뀐대. 관계가 있대. 여기까지 됐죠? 관계가 있다고 나와서 난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이 기울기가 어떻게 생겨먹고 이 상수를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점 몇이었지? 상수가 369. 그러면 그게 저 y 절편이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어요? 11.95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대략 그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의미하냐면 현실에서 브랜드 앱 신뢰가 지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내가 알 수만 있으면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앱을 이용할 건지 우리가 추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뭘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고 이걸 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100%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얘가 알려줬어요. 이 결과에 보시면 모형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죠. 세 개의 표 중에 제일 위에 모형 요약이라고 있었을 텐데 그 모형 요약에 R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 뭐라고 있어요? 0.308. 0.308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몇 프로 신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냐면 30.8%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 않죠. 0.3 더 많은 사람은 50% 이상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30몇 프로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밖에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의역률이 0.001보다 작다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99.9%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99.9%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30%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 30.8%. 30.8%가 믿을 수 있다? 너무 화내지 말고 30.8% 믿을 수 있다. 하는 지장은 없는데 이거 보니까 아닌데? 잠깐만. 교수님 알제곱의 0.308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우리가 네. 그렸잖아요. 네.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이 있고 0.01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0.01이 어딨어? 그거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유의역률. 저게 이게 99%라는 소리니까. 아닌데 그래서 진리래요. 나를 모르겠으면 석사를 이 연구는 진리다. 나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졸업하고 갈라 그랬는데 안 하려고. 아 돌아버릴 것 같은데? 결정했어. 모르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 거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안 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머리 빠져. 돈 5천만 원으로 차를 딴 거 하겠어. 쉽지 이게 눈치 눈망을 하시는 이거 분은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들었던 게 그게 그 말이지 라고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왜냐면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직업군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할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해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다?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카톡을 한 번도 안 써본 나이 드신 분들이랑 그래도 손자, 손녀가 카톡 쓰는 걸 내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랑 그래도 내가 한 번 이걸 깔아가지고 눌러라고 본 사람은 차이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거 몰라도 여러분 전화로 하면 되고요. 문자로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못해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는 못 알아들어도 앉아서 풍월이라도 조금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예 카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접근도 해본 적이 없고 요즘에도 뭐 하여튼 뭐라고 하는 게 있다던데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난 그냥 전화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그와 관련된 대화가 나왔을 때 아예 필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보를 카톡으로만 공유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보에 소외되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내가 이걸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업의 목표는 그 도달되어야 하는 그 학생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거를 다 알으라고 모르는 여러분들을 답답해하라고 이걸 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절대 가지 마시고요. 다행인 건 제가 이걸 시험 보지 않아요. 시험에 내가 설마하니 결과표를 준다. 내가 진짜 낸 적도 있어요. 정시 나갔을 때는 결과표를 이렇게 줘요. 이 결과표를 줘. 진짜 그럴까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뭘 본 연기야. 가서 이걸 보고 가서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고요. 이걸 보고 네가 그래프 그려.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정시 나갔어. 석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문제 석사한테 나오네요. 왜냐하면 알고 살지도 않지만 그걸 몰라도 연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알고 연구를 하면서 깊이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그런 걸 절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는 알아보셔야 돼요.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중에 선택하라고 했죠? T테스트와 단호가. 근데 언제 T테스트라고 언제
개일 두 개일 때 T테스트, 세 개 이상일 때 아노바. 아노바. 독립변수가. 샘플. 아, 무슨 말이야 이게? 샘플이 아주 두 중요해. 개냐 세 개 이상이냐. 그거에 따라 그러면 차이 보는 거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봐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 근데 하기 전에 뭐 한번 해보라고요? 요인 분석. 왜? 똑같은 개념을 내가 여러 개로 나눠서 물어봤으니까 나눠서 물어본 걸 한꺼번에 봐도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요인 분석.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뭘로 인과관계를 보라고요? 회귀. 요거는 알아봅시다. 그리고 뭐 누르고 어떻게 보고 이것까지는 그냥 또 나오면 그때 가서 보여요. 네, 끝.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